얘는 그냥 이거 생겼네? 라고 한눈에 보이기는 해. 너희들 아직 안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보통 니은 디귿이 답인가 5번인가 이래 놓을 수 있는데 이 문제의 정답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에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 한번 선생님이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억의 식은요. y는 로그 2의 4x-3이라는 식인데 이 식이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와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겹쳐질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미수 통일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이 통일됐지? 어우 통일됐어.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는 누구야? 바로 요 4라는 숫자가 문제를 일으켜요. 4라는 숫자를 곱한다라는 개념은 평행이동, 대칭이동과 관련이 없거든. 얘는 x인데 얘는 4x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4를요. 가로 밖으로 내쫓아 버릴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렇게 막 앞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4 이런 거 가로 밖으로 내쫓으셔야 돼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변해버리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4를 밖으로 내쫓는 행위 이런 걸 너희들이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할 수 있어야 된다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봤더니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바뀐다.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4분의 3이 되고 이 식은 한 번 더 정리하면요. 로그 2의 x-4분의 3 로그 2의 4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로그 2의 4는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y는 로그 2의 x라는 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식이요. y는 로그 2의 x-4분의 3 플러스 2로 바뀌었대. 자, 여기까지 됐나? 뭐가 보입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2 이런 거 해준 건 전부 무슨 개념이다? 평행이동입니다 라고 했죠.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4분의 3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2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그래프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든 그래프 기억은 맞아. 이런 식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되겠죠? 이때 핵심 포인트는 4를 밖으로 내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자. 니은 이렇게 나와 있네. y는 로그 4의 x의 제곱이라고.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미수, 통일. 그래서 미수를 뭐로 바꾼다? 여기서 얘가 기준이잖아. 미수를 뭐로 바꿔야 돼? 예, 2로 바꿔야 돼요. 얘를 바꿔야지 얘를 바꾸시면 안 돼. 기준이 되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녀석은 얘는 2의 제곱분의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러면 미수와 진수 자리에 붙은 제곱 모두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얘는요. 앞으로 나가면 2분의 2의 로그 2의 뭐가 되겠습니까? 절대값 x가 돼요. 이랬더니 선생님 요게 x잖아요. 얘는 양수잖아요. 이런 학생이 있는데 얘하고 얘는 지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치? 얘하고 얘가 이동해서 얘가 된 게 아니잖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함수인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어머 평행이동했더니 대칭이동했더니 겹쳐질 수 있네? 이런 관계를 따질 뿐이지 얘하고 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예요. 얘 단독적으로만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절대값이 붙여줘야 돼. 되겠습니까? 결국요. 얘는 로그 2의 절대값 x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얘의 처음과 끝을 보면 결국 y는 로그 2의 절대값 x라는 함수거든? 우리 이 함수 봤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이 하나 필요하다. 이거 되게 유명한 개념인데 딱 보니까 무슨 개념이 떠올라? 함수에서 아무도 안 떠올라? 공부해왔죠? 뭐가 떠오릅니까? 아니요.
선생님 올려놨는데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야. 얘가 바로 그 유명한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선생님이 가르쳤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카페에 최근에 올려놨거든. 찾아서 공부해. x에만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x, y 모두 절대값이 붙여서 대깔꼬마니 해가지고 푸는 거, 이거 가르쳤었죠? 얘는 모든 함수에 다 적용이 되는 엄청 자주 나오는 중요 개념이니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입니다. 자,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의 그래프는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어느 영역만 살린다? 절대값 x가 x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인 x는 0 이상인 부분만 남겨놓고 이 남겨진 부분을 뭔 짓을 한다? y축 대칭을 하는 거다 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y는 로그 2의 x를 구하면 얘는 밑수가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 중에서 x가 0 이상인 부분, 전부 다네? 이 부분을 살려둔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한다? y축 대칭한 요 그래프 두 개 다야. 이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y는 로그 2의 절대값 x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지. 얘는 평행이동 해봤자 x축으로 y축으로 옮겨봤자 그래프 하나밖에 안 돼. 얘를 대칭이동하면 얘 x축 대칭할래 이러면 이렇게 나오고 얘를 y축 대칭하려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대칭이동해도 그래프는 몇 개만 나온다? 하나밖에 안 나와. 이렇게 두 개짜리 그래프로 얘가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해서 변신할 일은 절대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많이 실수할까 많이 실수하지 않을까? 엄청 많이 실수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아니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디귿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로그 2분의 1이야.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밑수 통일! 밑수를 뭐로 바꾸면 좋겠어? 2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지요. 요 마이너스 1은 로그 앞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전체보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버립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과연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로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선 이런 애들. 얘는 전부 뭐를 의미해?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지. 평행이동 끝났어. 자, 그리고 봤더니 x의 부호도 마이너스. 로그 앞에 붙은 이 마이너스는 y 겁니다 라고 그랬지. 와우,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이거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도 하고 평행이동도 하고 하면은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로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질 거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구체적으로. 원래 요 정도만 해놓고 어머 평행이동 대칭이동 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바쁠 땐 체크만 하고 가면 되지만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자. 우선 선생님이요. 원점 대칭부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 이런 식이 될 거야. 그죠? 원점 대칭은 x, y 모두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여기에서 평행이동 할 겁니다.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은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랑 똑같이. 맞니? 예.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는 것은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죠. 왜? 선생님 화살표를요.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 x 자리에 그대로 대입한 게
평행이동입니다 라고 가르쳤잖아. 맞아요. 그래서 O, X축의 방향 올리는 만큼 평행이동. 원점 대칭의 평행이동이니까 디귿은 답이 될 수 있어 라고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상의 13단원의 도형의 이동이 굉장히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한번. 쉬운 문제입니다. 풀 수 있어서 시키는 거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시킨 이유가 있어요. 자, 얘 연립방정식입니다. 미지수 두 개씩 두 개 연립방정식. 근데 연립방정식 이전에 얘를 딱 보면 진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네. 아, 로방 로그는 선생님이 항상 동그라미, 선풀이, 호미, 동그라미 적어놓고 문제 풀라고 했어. 적어놓은 사람 손 들어볼까? 예, 반성해. 혜인아. 자, 요 녀석도요. 미수와 진수 자리에 모두 미지수가 들어있는 로그 방정식이므로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선풀이, 호미, 동그라미 적어놓고 푸는 거야. 혜인아.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 로그 2에다가 몇을 해줘야지 1이 될 수 있어? 로그 2에 2가 1이 될 수 있지. 아, 그러므로 얘는 로그 5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야 2.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의 제곱 25야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요식도 정리합니다. 돼지꼬리 잡고 돌리면 y의 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거야. 너무 쉽지 않아요? y의 제곱 자리에 x의 제곱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 x의 제곱은 25가 돼서 x의 제곱은 2분의 25가 됩니다. 결국 x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이렇게 나와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같으니까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x가 루트 2분의 5일 때 같으니까 y는 뭐가 되면 돼? 루트 2분의 5가 될 수도 있지만 x가 루트 2분의 5일 때 y는 뭐가 돼도 상관없어. 제곱한 값이 같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가 돼도 상관없겠죠. 또한 x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가 될 때 y는 양수인 루트 2분의 5가 될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일 때 y도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가 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2차 방정식.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 인수분해하기 위해선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얘는 x-y, x 플러스 y는 0. 그러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와 같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x가 양수일 때 y가 양수일 수도 있고 x가 양수일 때 y가 음수일 수도 있고 x가 음수값을 갖는데 y는 양수일 수도 있고 x가 음수값을 갖는데 y는 음수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쨌든 이거는 분모에 유리할 필요도 없지? 왜?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해의 개수는 몇 쌍이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 해의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넘겨서 1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이 어렵다라는 건요. 지금부터 이제 특히 이 파트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개념은 이런 거예요. 로그 방정식인데 그래, 이 로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1000 이하의 자연수 x를 구하면 되는구나, 로그 방정식 풀면 되겠구나 생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로그 방정식에 우리가 엄청 싫어하는 뭐가 보인다? 가우스 기호가 붙어있는 경우예요. 자, 가우스 기호는 보통 붙으면 항상 문제의 난이도가 상급으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로그 방정식은 로그 방정식인데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로그 방정식은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결론 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로그 a의 x는요 항상 진수와 가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가우스 기호를 붙여버리게 되면 얘는 항상 뭐를 의미한다? 이 상용 로그의 진수를 의미한다. 맞습니까? 정수 부분은 진수를 의미한다예요. 자, 그러면 가끔 선생님 음수가 될 때는요 막 이런 학생들이 있어.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기호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가우스 기호를 선생님이 정의할 때 시중 교재는요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야,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지만 우리는 외워야 되는 제3의 정의가 있습니다 라고 했지.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즉 가우스 기호는요 항상 내가 이렇게 슉 지나가서 여기까지 왔다. 이때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몇입니까? 1이야. 이게 바로 가우스 기호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쑥 갔다 여기까지 왔어.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가 몇이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냐면 양의 값이든 음수 값이든 가우스 기호를 씌워버리면, 원래는 여기에 있는 수인데 가우스 기호를 씌워버리면 얘보다 좀 작은 정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만큼은 0 이상 1 미만의 가수 알파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0 이상 1 미만의 가수 알파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지표 n, 정수 n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로그 AX를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다? 시작! n 플러스 알파. 가우스 로그 A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n이라고 쓸 수 있는데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로그 방정식은 문제를 n과 알파에 대한 방정식으로 재구성해서 푸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냥 순서망으로 문제를 그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완전히 틀을 바꿔서 이런 애들이 아니라 얘를 없애고 n과 알파라는 문자만 들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샬라샬라 바꾼 후에 문제를 푸세요. 이게 핵심 포인트야.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갑시다. 이렇게 읽는 거야. 시작!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로그 방정식은 문제를 n과 알파에 대한 방정식으로 재구성한다. 한 번 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로그 방정식은 문제를 n과 알파에 대한 방정식으로 재구성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문제를 딱 봤더니 방정식이네.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무슨 방정식이다? 로그 방정식이다. 로그 방정식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동그라미, 선풀이, 후미, 동그라미로 문제를 풀랬지. 자, 동그라미 해봐야지. 동그라미 되게 많다. 막 이러면서 동그라미 막 쫙 쳐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풀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가 매우 특이합니다. 라고 그랬지. n과 알파로 재구성해야 돼요. 자, n과 알파로 재구성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로그들 중에 한 녀석을 기준으로 삼아서 n 플러스 알파라고 놓고 풀기 시작해야 돼. 누구를 n 플러스 알파라고 놓으면 좋겠어? 지금 이 문제 보니까. 누구를 n 플러스 알파라고 놓으면 유리하겠어? 로그 4의 x를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놓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 4의 x만 등장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애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애도 있네. 가우스 로그 4의 x는 우리 뭐라고 놓고 풀 거다? n이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만 있는 거 아니지? 여기 보니까 로그 4분의 1의 x도 있어요. 자, 로그 4분의 1의 x는 어떻게 풀 것인가? 자, 4분의 1이라는 건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얘는 결국 마이너스 로그 4의 x와 같다 다르다?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미 로그 4의 x는 n 플러스 알파로 정의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불러볼까? 시작!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우스 로그 4분의 1의 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로그 4분의 1의 x는 뭐라고 쓰면 될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일까? 또 다른 의견? 두 개로 나뉘어져요. 이게 문제풀이 핵심 포인트예요. 얘는요, 만약에 알파가 0이야, 0. 알파가 0이야? 그러면 얘 자체가 마이너스 n이네. 가우스기호 붙여봤자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n이 될 거야. 그치? 하지만 만약에 알파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n 있고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마이너스 n에서 알파가 0이 아니면 좀 더 간 거야. 가우스 기호를 붙이면 지난 것 중 제일 큰 정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녀석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n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알파가 0인 경우, 알파가 0이 아닌 경우가 식이 완전히 바뀌지? 두 개로 분류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좋았어. 알파가 0인 경우에 이 주어진 식을 재구성하면 n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알파가 0이니까 마이너스 n에다가 로그 4분의 1의 x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였어. 이렇게 적어줬다. 자, 알파 써줄 필요 없는데 알파 몇이라고 나왔어? 0이라고 나왔지. 그래서 얘는 알파는 0이니까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계산하면 결국 이 식은 뭐가 돼? n-n은 n-n이다 라는 식이 돼요. 우린 이런 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항등식이지. 예. 그냥 얘는 무조건 등식이 성립해. 그러므로 요 알파는 0이 됐을 때 이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와, 알파가 0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뽑냐? 요 녀석으로 가서 문제를 풀 겁니다. 좋았어. 알파가 0이라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알파가 0이니까. 맞나요? 로그 4의 x는 n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 식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4의 n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x는 100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고 n자리에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1000 이하의 자연수가 될 수 있는 n자리에 정수를 집어넣어서 1000 이하의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수들을 한번 쫙 불러보자. 우선 어떤 정수 넣으면 되겠어? 0 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1은 4분의 1이니까 정수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자연수 안 되니까 안 됩니다. 또 4의 1제곱도 1000 이하의 자연수 되겠죠? 4의 제곱, 4의 세제곱, 4의 4제곱. 그럼 4의 5제곱은? 4의 5제곱은요 2의 10제곱이야. 2의 10제곱은 외워야지. 상식입니다. 몇이야? 1024예요. 이건 상식이야. 1024는 1000보다 크니까 얘는 더 이상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므로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x의 개수는 총 몇 개다? 5개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우선 여기 했어. 그럼 이제 또 우리 2번 해야지. 좋았어.
요번엔 알파가 0이 아닌 경우에 식을 구성해 봐야겠다. 로그 4x는 n 플러스 알파로 씁니다.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4x는 마이너스 n이라고 씁니다. 등호 붙이고요.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4분의 1의 x 자리에는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를 씁니다. 더하기 로그 4분의 1의 x 자리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를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식 정리를 하면 알파는 얘 계산했더니 1 마이너스 알파 나오네요. 결국 이 알파는 1, 알파는 몇이다? 2분의 1이다요. 자,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식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로그 4의 x는 n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래서 요거 풀면 x는 결국 몇이 됩니까? 4의 n 플러스 2분의 1제곱이 되지. 근데 우리 분수 좋아해 싫어? 싫어. 분수 너무 싫어요. 그래서 4를 어떻게 해석해주면 참 좋겠다? 2의 제곱으로 해석해주면 참 좋겠죠. 4가 2의 제곱으로 해석이 되면 2의 2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서 분수 부분이 없어서 속 편합니다. 자, 이제요 n자리에 정수를 넣어서 10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것들을 찾아볼 거야. 우선 n자리에 몇 집어넣으면 좋겠어? 어떤 정수를 집어넣으면 100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겠어? 0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n 2의 1제곱 나와요. 또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나와요. n자리에 2 집어넣으면 2의 5제곱 나와요. n자리에 3 집어넣으면 2의 7제곱 나와요. n자리에 4 집어넣으면 2의 9제곱 나와요. n자리에 5 집어넣으면 2의 11제곱인데 2의 11은 당연히 1000보다 크죠? 그러므로 얘는 더 이상 안 돼. 몇 개입니까? 5개예요. 그래서 총 x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그런데 확인해 봅시다. 나 이거 풀기까지 했지. 후미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머, x는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면 되는데 모두 다 양수 맞네? 모두 다 양수 맞네. 얘네 모두 다 해가 될 수 있어. 그러므로 10개야.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가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솔루션 2 하나 잡아드리고 할게요. 이 문제는요. 엄청 중요한 개념을 하나 문제 속에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 개념이 뭔지 한번 문제 째려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가르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개념집 20번 읽은 학생, 10번 읽은 학생은 그 개념을 볼 거고 안 읽은 학생은 그 개념이 안 보일 거야.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개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무슨 개념? 오, 맞아요. 가수가 같다. 소수 부분 아니고 가수가 같다라고 선생님이요. 02로그 15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02로그의 1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02로그 15페이지. 자, 02로그 02단원입니다. 로그 15페이지에 보면 뭐 가르쳤어? 가수가 같다. 즉 소수 부분이 같으면 로그 값들을 빼면 정수 라는 개념으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밑쪽에 막 보강 필기도 해주지 않았니? 로그 A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A는 로그 B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B이면 로그 A와 로그 B의 가수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 해줬지? 맞아요. 바로 그 문제예요. 요거 뭡니까? 로그 4의 x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4의 x는 로그 4의 전체 수에서 정수 부분만 빼버린 거니까 가수야, 가수. 요거 뒤집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지. 정수 부분을, 그 전체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가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결국 이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로그 4의 x와 로그 4분의 1의 x의 가수 부분이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스 부분이 같다, 가스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풀라 그랬어? 로그끼리 빼면 가스 부분이 같으니까 정수가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린 그 풀이를 할 거예요. 좋았어. 로그 4의 x 마이너스 로그 4분의 1의 x는 정수가 된단 말이지? 네.